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즐거운 휴일 잘 보내셨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하여튼간 편히 쉬셔야 돼요. 편히 쉴 땐 쉬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좀 풀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비록 부족하지만은 천만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좋진 않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정감은 가지 않겠습니까? 좋게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삼성전자보다는 한번 다른 시각을 볼게요. 한번 ETF 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ETF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저도 살펴보는데 한번 이쪽 분야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쪽은 액티브 전략이 아니고 이제 패시브 전략으로 해서 그냥 적금 저축한다는 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최소한 ETF에 투자한다면은 여러분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15% 정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어야겠죠. 1년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ETF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ETF 종목을 이게 선별하는 거나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1년에 15%지 25%를 10년 동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복리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투자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종목 하나를 제대로 발굴하기는 힘들잖아요. 그것도 그 기업이 앞으로 향후 계속 성장할지 아니면은 밑으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하기도 힘들어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ETF가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미국의 그 장기 투자의 그 달인이죠, 달인. 워렌 버핏 선생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만약에 와이프에 준다면 와이프에게 ETF에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ETF에다 넣어놓으면 된다. 그럴 정도로 ETF가 그나마 좀 신뢰성이 있지 않겠는가?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 확신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ETF도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ETF에 관련된 그 관련된 산업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유망 산업, 산업군을 잘 보고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그 관련된 그런 글들이나 칼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호기심 차원에서 봤는데 그 한 분의 그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분은 보니까 중국과 미국의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관련 ETF를 적립식으로 매입하고 있다네요. 바이오 쪽으로. 그 일부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일부는 또 일반 증권 계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중요한 게 퇴직연금 계좌 좋아요. 여러분들 직장인들 특히 퇴직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해주면 나중에 세공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년 단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은 없다고 해요. ETF는 단기가 아닙니다. 짧더라도 5년에서 한 10년 정도? 한 10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냐. 5년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여유가 생긴다면은 그 이상 오랜 동안 투자할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한간의 지적처럼 금리가 오른다면은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들은 과거에 보여줬던 그 강력한 그런 시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분은 그러니까 결국 이 필자는 투자한 ETF에 포함된 기업들 일부가 추후 사라질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소액으로 꾸준히 사들이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다음과 같다 합니다. 왜 이 사람은 바이오에 투자했을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바이오 관련 비즈니스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그 인류는 이 땅에 출현한 이후에 그 어느 세대보다 오래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겁니다. 예전에 한 나이 60만 돼도 거의 살 만큼 다 살았다고 하는데 요즘 60부터 청춘 아닙니까? 60이 청춘이에요, 여러분들. 청춘이 혹시 60세이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60세 어르신들 청춘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료기기를 통해서 관리 방법이 혁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포 치료도 하고 또 약품 발전으로 정상적인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삶을 더 오래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노후 생활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케 한 것이 의료와 디지털의 만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등
그런 디지털 기술이 이제 의료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확 활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아실 거예요. 병원 가면은 의사들 대부분 다 의료기기 도움 없으면 하나도 못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바이오는 굴곡이 있겠지만은 어느 사람 못지않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정도 내용은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직관적으로 아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종목 분석 능력을 이 사람이 필자가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힘들어요. 그 종목을 분석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한 부자 파는 것도 알까 말까 하는데 우리 같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필자는 ETF를 종목의 관점이 아니라 총량의 관점에서 봅니다. 총량. 그리고 성장이 그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분명하지만은 종목 분석 능력이 부족할 때는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먼저 각 분야의 1등 기업을 매입, 1등 기업을 매입해라. 1등 기업 그래서 삼성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야든지 성장을 할 때는 선형의 직선 모양으로 발전하지는 않아요. 직선으로 쭉 가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직선형 발전은 모델링에서나 가능한 것이 현실은 다릅니다. 우상향 하더라도 그 사이에 굴곡이 계속 있어요.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고 비선형적인 발전을 보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비선형적이라서 예측하기도 힘들고. 주가에서는 폭락으로 비즈니스는 불황으로 나타나는데 이 시기를 투자자들이 인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요즘 주가 떨어지면 다들 하소연하고 곡소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도태되고요. 승자가 더 많은 기업을 가져가죠. 예를 들어서 불황을 거치면서 산업의 과점화가 일어난 것을 들 수 있는데 약자가 사라져간 시장에서는 승자는 더 많은 시장을 가져가게 됩니다. 치킨 게임이겠죠, 일종의. 그리고 불황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리고요. 규모의 경제를 이룰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면 패자는 이름만 남겨지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가 지금 심했어요. 결국 보면 메모리 반도체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 업체들 한 방에 싹 정리됐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살아남을 가능성은 해당 산업의 1위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바뀌기도 하겠죠. 현재 1등이 미래 1등이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총량의 관점이라는 거네요. 총량의 관점이다.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진다면 그 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져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장 산업에 속해 있더라도 개별 종목을 잘못 고르면 그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망한 기업의 몫을 살아남은 다른 기업이 분명 가져갈 것이겠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뛰어난 선구안이 있는 투자자라면은 이런 기업을 매입하면은 매우 뛰어난 성과를 거둘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구안이 없어요. 그런 해안이 없다는 거죠. 힘들어요. 있으면 좋겠죠. 결국 우리처럼 그런 게 없어요. 필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없다고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총량의 관점인데 다시 말해서 전체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 관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기업이 망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그 기업의 몫을 가져갈 것이므로 전체 파이가 커지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손해볼 일이 없어요. 계속 커지니까. 그래도 전체 이익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량의 관점은 전체 이익이 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월등한 기업을 사서 대박은 못 내더라도 전체 산업이 커지면은 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의 몫도 장기적으로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종목 분석 능력이 결여된 그런 필자가 총량의 관점에서 바이오 산업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종목을 못 보니까 그냥 큰 총량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ETF를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관련 ETF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 부분도 거창한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일단 두 나라는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시장도 크다는 거죠. 그럼 한국의 1등 기업이 세계 1등 기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1등 기업이라면 사정이 좀 달라지겠죠. 미국에서 1등을 하는 기업이라면 세계 1등을 할 가능성이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죠. 또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산하 제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네요. 고령화는 곧 정부와 사회 그리고 가계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므로
정부는 당연히 이 비용을 이제 줄이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의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중대 질병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병이 안 생기도록.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동기를 정부는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혁신은 확실한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투자 방법이 있어서 적립식을 선택한 것은 그 필자가 바이오 산업의 변동성을 견딜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신약을 예로 든다면은 하나의 신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연구개발은 기본이죠. 여러 차례 임상과 관계당국의 승인 절차 밟아야죠. 또 설사 이 과정을 통과했어도 하나라도 상업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하냐는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 주제 중 하나라고 봐요. 그 변동성은 이익의 원천이자 손실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양날의 칼인 셈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가장 손쉬우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그 결국 적립식 투자다. 적립식. 그 적립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식상하고 간단한 방법이라니까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소홀히 여겨요. 이거 뭐 단순하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한때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립식 투자만 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 필자도. 그럼 물론 투자 고수들은 적립식 투자보다는 자신의 투자 노후를 더 활용하겠죠. 그러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아마추어들이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의 노하우는 능력 밖이에요. 그래서 그들보다는 좀 덜 벌더라도 본업에 충실하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필자에게는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어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시작할 때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80년대 세계를 주름잡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몰락했지만은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인텔과 삼전이 충분히 일본 기업의 몰락을 상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결국 예전에 ETF 있었더라면 그때 막 여러분 열심히 적립했으면 지금쯤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금이 생겼으니까 이럴 듯 총량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분은 내가 볼 때는 바이오에 투자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글을 써가지고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괜찮고 반도체도 괜찮고 여러 가지 섹터가 있어요. 우주 항공도 요즘 좋다고 난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또 2차 전지 관련된 ETF도 있고 다양한 ETF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서 어떤 종목이 미래 산업, 유망 산업인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한번 ETF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좋은 의견들, 경험담, 그리고 여러분들 그 ETF 투자에서 수익을 낸 후기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 있으면 한번 댓글로서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천만도 한번 참고해서 공부하고 우리 구독자들 사이에서 한번 서로 소통하는 그런 댓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